여의도 뉴스. 지난 2019년 7월 4일 일본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생산에 필수적인 세계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우리나라에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우리 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였고요. 수출 규제 품목 수는 적었지만 핵심 품목들이라 당시 우리는 밑도 끝도 없이 급소를 찔렸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일본 부품 의존도가 높았던 탓인데요. 그로부터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간 정부는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소부장 2.0 전략 등 연달아 대책을 내놓으면서 내실 다지기에 나섰고 기업들도 이에 적극 동참해 왔습니다. 이에 핵심 반도체 소재 일본 의존도가 점점 낮아지고 국산화 성과가 가시화되기 시작했다는데요.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월 보고서를 통해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생태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중간평가를 발표했고요. 더불어 불화수소, 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 수출 규제 3대 품목의 수급 여건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세계 품목 이외에도 대일본 100대 품목을 지정해 품목별로 평균적인 재고 수준을 기존 대비 2배 이상으로 확충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도 이를 인정하는 뉴스가 속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7일 니케이 신문은 코로나19 대응에 분주한 일본 정부 내에서 한국 수출 규제는 뒷전이 돼가는 사이 한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첨단 소재와 장비의 국산화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니케이는 기사에 한국무역협회에 통계 자료를 내세웠는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의 일본산 플루오린화 수소 수입량이 전년 대비 75% 줄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시작하기 직전과 비교하면 90% 급감했습니다. 플루오린화 수소라는 이름이 낯설지만요. 우리나라 주력 사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필수 소재입니다. 솔브레인, SK 머터리얼즈 등이 플루오린화 수소 생산에 뛰어들었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도 생산 공정에 국산 제품을 도입했습니다. 니케이는 결국 일본 기업이 타격을 받았다라고 보도했고요. 특히 스텔라 케미파와 모리타 화학공업은 한국 수출이 줄면서 연간 60억엔, 한화로 약 638억 원의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 웨이퍼 공급처 1순위였던 일본의 섬코도 지난해 SK 실트론의 자리를 뺏겼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 역시 지난 1월 한국이 소재 부품 제조장치 부문에 일본 의존에서 벗어나는데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아사히는 역대 한국 정권의 국산화 대응이 성공하지 못해 일본 측도 냉소적으로 보고 있었으나 민관이 함께 힘을 합쳐 빠른 속도로 대책을 마련해가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본 업계 일각에서는 다만 한국이 여론에 호소하는 측면이 강하다, 실제로는 대기업이 양산 수준에서 사용해야 성공이며 향후를 전망하기 어렵다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한다고 아사히는 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힘을 합쳐 서서히 국산화의 성공기를 틔우고 있다는 것을 수치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는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 8곳에 총 2,240억 원 규모의 지분을 투자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블랙마스크 업체 SNS텍, 반도체 검사장비 제조업체 YIK, 불화수소 생산업체 솔브레인 등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에도 반도체 부품을 만드는 FST에 43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정부도 올해 초 핵심 전략 기술에 특화된 으뜸 기업 22개사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해당 기업을 위해 과제당 연 50억 원 규모의 전용 R&D 프로그램이 신설되고요. 후부장 특별회계도 신설해 올해에만 2조 5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늘 해결해야만 하는 숙제처럼 여겨졌던 반도체 소부장 국산화가 일본의 수출 규제 보복 조치로 인해 가속 페달을 밟고 있으니 그야말로 전화위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